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쇼폼을 보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쇼폼을 보면서 이거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모르면 쇼폼은 그냥 시간 도둑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은 500만 원이 벌리는 상품들을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딱 이런 분들한테 최고입니다. 첫 번째, 소싱할 때 매번 팔릴 것 같아 하면서 재고 남아서 당황스러운 사람. 두 번째, 항상 뭔가 트렌드한 걸 소싱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검색만 하다가 경쟁자만 늘어나서 지친 사람들. 연매출 100억 셀러인 디노가 즐겨 쓰는 쇼폼 소싱 방법,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에서도 아직 풀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되게 빠른 셀러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이 영상 끝나면 쇼폼 볼 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건 그냥 뜨는 영상이 아니에요. 팔리는 신호들이 막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요즘에 새로 나온 AI 에이전트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노라고 하고요. 연매출 100억 정도 하는 커머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항상 나은 소싱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쇼폼 소싱에 대해서 제가 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쇼폼 소싱이 뭘까요? 또 유행템 소싱하라는 건가? 트렌디한 아이템들 소싱하라는 건가? 이런 흔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쇼폼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쇼폼을 만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쇼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분이 쓰는 모든 SNS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돈 될 제품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쇼폼은요, 여러분, 단순히 제품 소개라고 보면 좀 아쉬워요. 구매 이유가 막 새어나오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폼에서 중요한 거는 제품명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대신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 반응이 터졌는지, 댓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품을 사라고 할 때 사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영상을 보면서 즐기고 있을 때 이 영상이 나한테 뭔가의 소구 포인트를 준다? 라고 하면은 그때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상황을 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쇼폼은 상황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반복되면 수요도 반복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반복 수요를 잡으면 소싱이 쉬워진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 쇼폼 소싱을 하면 상세 페이지와 광고에서도 잘 먹힐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쇼폼 소싱 4가지 루틴을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수집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 판별, 세 번째는 리스크 검증, 네 번째 상품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수집 단계인데요. 잘 터진 영상들이 있겠죠. 그 영상들 가운데 어떤 제품들을 소싱을 할 것인가. 저는 조회수 100만 나오고 이런 영상들보다도 이런 신호가 있는 영상들을 저장을 합니다. 구매 신호 3종 세트라고 제가 부르는데, 첫 번째, 댓글에 어디서 사요가 반복된다. 비슷한 거 샀다가 망했어요 라는 실패 경험들이 같이 나온다. 그리고 사용 장면이 최소 2번 이상 반복된다. 3개 중에 2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후보예요. 그럼 이런 후보들을 많이 수집을 해둬야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신호 판별이라고 하는 단계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호를 판별을 하냐라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댓글입니다. 저는 제품보다도 사실 훨씬 댓글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3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질문이 구체적이다. 이럴 때 써도 돼요? 저럴 때 써도 돼요? 이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댓글들이 진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브랜드 이름들이 댓글에 나온다. 다이소 거랑 좀 달라요? 아니면 메디큐브 거랑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크고 있는 그런 시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만이 있다라든지 이런 댓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만이 이게 기능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도 뭔가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불편했다 이런 정도로 나오면은
설명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겨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 제가 다 눈으로 보면서 그냥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캡처, 저거 캡처 해가지고 모든 뭐 지식들을 막 다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생각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게 AI 브라우저라는 게 나왔습니다. 내가 서칭을 해야 되는 것들을 AI 브라우저를 시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서치해주는 직원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에 불만이 댓글에 있다면 그것들을 수집해줘. 이 쇼폼에 댓글에 어떤 다른 브랜드가 나왔다 하면은 다른 브랜드들을 정리해서 그 브랜드들의 매출 같은 것도 정리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서치가 너무나 편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AI 브라우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쇼폼 소싱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검증 단계인데 요거는 그런 거예요. 이걸 소싱을 해도 될지 말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폼에서 떴다고 모든 영상을 다 소싱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제품을 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커. 이 제품이 쇼폼에서는 인기가 많아 보였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이 없어.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처음 봤지만 이미 유행이 끝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배송 같은 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리스크 검증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라든지 뭐 등등 아주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하고 뭐 인증 문제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건강기능식품이면 그런 거 교육받은 사람들만 팔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등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가 진짜 팔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지식들이 쌓인 다음에 이 제품을 소싱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영상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검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소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네 번째, 상품화를 해야 됩니다. 제품을 쇼폼에서 봤잖아요. 그거를 바로 그대로 똑같은 걸 팔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상품을 내면은 좀 더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상품화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있잖아요. 이 쇼폼에서 비슷한 쇼폼 10개를 찾는 거예요. 10개를 찾아서 그 영상들 안에 반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꼭 이 장면은 들어간다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에서 사실 후킹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라든지 소구점 잡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만 사실 가져와도 진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이 제품이 어떤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 찾아볼 필요가 없이 이 쇼폼 비슷한 거 10개만 봐도 이런 것들 내가 좀 강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거는 한 영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 나도 무조건 소구점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막 기름때가 한 번에 막 밀리는 장면이 있다. 수납할 때 정리할 때 막 탁탁 각이 맞게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많이 봐도 같은 것들 위주로 이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모아두기만 해도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 만들고 이럴 때 정말 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쇼폼 소싱을 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쇼폼에서 뜬 제품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려고 한다. 우리는 늦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상황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구독하고 영상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끼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회수가 높으면 무조건 팔린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사실 잘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뿐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다 뿐이지 무조건 뜨면 소싱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뭐든지 다 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AI는 사실 우리의 리서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일 잘하는, 수집 잘하는 그런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집된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직 에이전트라든지 자동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 없어서 제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리서치 된 것들을 데이터를 쭉 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잘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면 우리는 완벽한 소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숏폼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즐기기 위한 영상으로 보기보다도 구매 신호를 읽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두 번째, 조회수가 높다고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댓글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세 번째, AI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숏폼 볼 때 이게 재밌다, 낄낄낄낄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지 않겠죠? 이럴 때 써도 돼요? 저럴 때 써도 돼요? 약간 이런 댓글들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 제가 이런 AI를 써서 어떻게 커머스를 잘 할 수 있는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구독해 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